네, 어제에 이어서 한번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우리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원문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또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 중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래에 어떤 일을 과거에 그 사람들은 당겨서 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일을 만들어주고 좋은 일을 만들어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마무시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어제 공부했던 우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챕터였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존재 상태나 마음 상태를 가지거나 창조하는 것을 구별 없이 언급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존재 상태를 만들어낸다. 존재의 실상, 내가 존재 상태와 마음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당신은 육체가 그 마음의 상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몸이 느끼는 방법에 지배당한다. 몸이 곧 마음이 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관찰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단지 뇌뿐만 아니라 몸 또한 물질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관찰자로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당신의 존재 상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이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결과를 낳는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었을 때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주로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여 양자장과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 그 자체다. 생각은 우리가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연구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포 생물학자 글렌 레인 박사는 생물학적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치유자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1년의 실험을 계획했다. DNA가 세포나 세균 배양 같은 물질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는 치유자들이 DNA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쥐고 있도록 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센터에서 시행되었다. 그곳 연구자들은 감정의 생리학, 심장과 뇌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심장 박동 사이의 관계를 기록해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와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박동은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러워진다. 그와 반대로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하트메스의 연구자들이 심장 일관성이라고 지칭하는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만든다.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되면 저절로 리듬이 생기죠. 몸의 리듬이 생기고 흥얼흥얼 하게 되죠. 레인 박사는 먼저 이 심장 일관성을 조절하는 기술을 연습한 10명의 사람을 한 집단으로 묶었다. 첫 10명은 사랑과 감사 같은 강렬하고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술을 적용했다. 그런 다음 2분 동안 DNA 샘플을 담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그 샘플을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사랑과 감사 같은 것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이제 그런 그런 거를 이제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DNA 샘플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훈련된 참가자들의 두 번째 집단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창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고착되어 있는 DNA 사슬을 감거나 풀려는 의도나 생각을 동시에 갖게 했다. 이 집단은 DNA 샘플의 구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몇몇 경우에는 25% 정도의 DNA가 감기거나 풀렸다. 생각이나 감정이 물질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집단의 훈련 참가자들은 DNA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내가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는 것은 기쁨, 이런 거, 신나는 거, 이런 건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이 병이 나야 돼, 나는 이거 꼭 선택해야 돼. 결과는 어땠을까? 그 DNA 샘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첫 번째 집단이 들어갔던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체로는 DNA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세 번째 집단, 나 이거 꼭 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의도된 생각 또한 DNA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실험자가 대상에 대해 고조된 감정과 명백한 목적을 동시에 가질 때만 그들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야, 정말 이게 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모든 사람도 좋고, 야, 정말 이거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기획하고 느끼는 거죠. 똑같이. 그럴 때만 의도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의도를 품은 생각은 활력제 촉매제를 필요로 한다. 감정이겠죠. 그 촉매 에너지는 고양된 감정이고 환이다. 심장과 마음은 함께 작동한다. 감정과 생각은 하나의 존재 상태로 통합된다. 만약에 우리가 DNA 사슬을 2분 내에 감고 풀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 창조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트메스 실험이 입증하는 것은 양자장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감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의 목표나 생각에만 반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이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만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고양된 감정과 의식적인 의도를 결합시킬 때 우리는 양자장의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양자장은, 열애장은, 법보장은, 자가공덕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 즉 생각과 감정에 반응한다. 양자장, 열애장, 자가보장, 법보장, 공덕장의 신호 보내기. 우리의 모든 잠재력은,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며 확률의 파동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생각을 양자장 안의 전기로, 감정을 자기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 생각은 전기로, 감정은 자기로, 전자기. 자기라는 건 자석이거든요. 감정은 서로 당기는 거. 생각은 번개처럼 일어나는 거. 전자기, 오행상의 금이에요. 나는 생각을 양자장 안의 전기로, 감정을 자기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에서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은 사건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이 함께 존재의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세계의 모든 원자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널리 내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잠재적 경험은 전자기적 신호로서 양자장 안에 존재한다. 이미 에너지의 주파수 패턴으로 존재하는 무한하고 잠재적인 전자기 신호가 있다. 만약 양자장 안에 그 가능성과 부합하도록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이 그 일에 이끌린다거나 그 일이 당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하라. 간단히 말해서 일상적이고 흔한 생각과 감정이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경험에 대한 반응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관찰자로서 서로 다른 존재 상태를 창조해야 하고 새로운 전자기적 신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자기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하나의 잠재적 현실과 일치될 수 있다.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내가 내보내는 신호와 양자장 안의 전자기적 가능성이 일치하면 그 잠재적 현실로 끌려가게 되거나 그것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를 끝없이 만드는 것과 같을 때 우리는 좌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예전 모습 그대로 전자기적 신호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변화는 일관성을 요구한다. 우리의 존재 상태와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둘을 연관지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레이저는 매우 일관성을 가진 신호이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일관된 신호란 같은 위상, 파도의 높이가 같은 거죠. 파의 저점과 고점이 쭉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관된 신호란 같은 위상에 있는 파동으로 이루어진 신호이다. 파동은 같은 위상에서 일관성을 가질 때 더욱 강해진다. 한 신호 안의 파동들은 일정하거나 불규칙하다.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다.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 일관성 없는 다른 위상에 있는 신호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왜 그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는가? 하트메스 연구에서 보았듯이 변화는 생각과 느낌을 일치시킬 때만 일어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가질 때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킬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나를 끌어당겨줄 더 강한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게 된다. 나는 종종 강연 참가자들에게 나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보수적인 이탈리아인이며 오랫동안 죄의식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고 새로운 삶에 대해 의도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평생 주입된 죄의식이 할머니가 보내는 신호를 교란시켰다. 할머니는 죄의식을 느낄 더 많은 이유들만 만들어내었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위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경제적 풍요를 느낄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생각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가 일치되어야 한다. 당신은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이 몸과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작동하고 있을 때,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로 일관성이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라. 이제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채워보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끌어들인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일상의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아야 한다. 이곳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한 것일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 보았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결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발생하는 방법을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은 뉴턴주의자가 되고 만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뉴턴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내부의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이다. 먼저 나의 내부 환경,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보라.
이게 이제 관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그 반야심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새로운 미래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열애장,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고 있어라. 바라던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습관에 빠져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 단지 기대만 하라.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양자장에 맡기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단조롭고 뻔한 결과로 가득한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십신, 십주, 보살 52주 중에서도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신위, 부처님 말씀이 맞아. 반야심경대로 하면 사주와 팔자를 다 뛰어넘을 수 있어. 그리고 몸에서 공간으로 의식이 확장이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 라는 법화경의 가르침, 법망경의 가르침, 이 337체에서 공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결과도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고마움을 느끼는가? 당신은 나의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모델이다. 새로운 우리의 현실 모형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이전에 비약적인 창조자라서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래서 제가 법망경에서 광음천에서 범천이 생기기도 이전에 광음천에서 그런 환희의 상태, 즐거움의 상태를 법망경을 통해서 우주의 시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초가 그랬던 것처럼 환희,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금 반야심경대로 산다라는 것은 개향, 정향, 해향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해탈향과 해탈직연향으로 넘어가는 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 고깃덩어리에 육신내 나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나, 의법 출생한 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는 현실 모형은 감각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비약적인 창조자라서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미 바뀌었죠? 관점이 바뀌었죠? 반야가 몸에서 반야에서 안욕다라 산맥산보리로 건너뛴 거 아니에요. 그 반야가 공간에 나거든요.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일과 관련된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미래의 삶 속에 당신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열애장, 양자장, 공덕장 안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하는 것으로 이미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 사고 과정 그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의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3377 15번째 공부에 다음 주 수요일 날쯤 나오는 것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분짜리 체험이 들어가는 거죠. 느낌의 영상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예책으로 57페이지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